오늘은 소독 방법 및 분야별 위생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 방법에는 자연소독법, 물리적 소독법, 화학적 소독법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자연소독법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연소독법 종류에는 태양광선, 한냉, 희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태양광선은 자외선 파장이 290에서 320 나눔일 때 살균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고, 한냉의 경우는 저오는 살균의 신진대사를 억제하긴 하지만 사멸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희석의 경우는 희석을 통해서 세균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세균이 사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물리적 소독법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염멸균법이 있는데 20초 이상 불꽃 속의 접촉 물체 표면의 미생물을 화염으로 태워서 살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기구라든지 유리기구, 도자기류, 백금 루프 등의 멸균에 사용되고 임용기구 표면 미생물 멸균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법이 있는데 제1급 감염병 환자의 배설물 처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병원체를 불꽃으로 태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용업소에서 나온 오염된 티슈나 수건, 객담에 묻은 휴지 등의 소독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멸균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열멸균법이 있습니다. 건열멸균기를 이용하여 고온으로 멸균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70도씨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리기구나 주사기, 분말, 금속기구, 자기류 등의 멸균에 적합하고 습기가 침투하기 어려운 글리세린이나 바세린 등의 멸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비소독법이 있습니다. 습열멸균법으로 열탕소독법이라고도 합니다. 끓는 물 100도씨에서 10에서 20분간 끓이면 아포성균을 제외한 대부분의 세균을 사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에 탄산나트륨 1에서 2%를 넣으면 살균력이 강해지고 유리제품이나 소형기구, 도자기, 수건, 스테인리스 용기 소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이 날카로운 금속기구를 소독할 시에는 날이 묻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즈나 소독포에 싸서 소독하고 금속 제품의 경우는 물이 끓기 시작한 후 투입합니다. 유리 제품은 찬물에 투입하고 보조제로서 탄산나트륨, 석탄산, 크레조렉, 붕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포성균과 B형 간염 바이러스 소독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 자비소독법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간헐멸균법을 보도록 하죠. 간헐멸균법을 다른 말로 유통증기멸균법이라고도 합니다. 고압증기멸균법에서 파괴될 위험이 있는 물품을 멸균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간헐멸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열 후 세포들은 사멸하고 보통 100도씨 증기에서 30에서 60분간 멸균시킨 다음에 20도씨 이상의 실온에서 24시간 방치하는 방법을 3회 정도 반복하는 멸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성 제품이나 사기 제품, 액상 재료 등에 사용되고 코호 멸균기를 사용하며 아포를 형성하는 미생물 멸균 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증기 멸균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물이 끓을 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병원균을 멸균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100도씨에서 30분간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압증기 멸균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115.5도씨에서는 30분간 멸균을 하고 126.5도씨에서는 15분간 멸균 소독하고 아포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까지 모두 사멸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독 방법 중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고압증기 멸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용해되는 물질은 멸균할 수 없습니다. 임용기구나 의류, 약액, 의료기구, 금속제품, 고무제품, 무균실 기구 등의 멸균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독 시간을 좀 더 세분화해 보면 10파운드인 경우는 115도씨에서 30분간, 15파운드인 경우는 121도씨에서 20분간, 20파운드의 경우는 126도씨에서 15분간 소독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고압증기 멸균법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포뿐만 아니라 병원성 세균까지 모두 사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고압증기 멸균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 멸균으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볼 경우에 고압증기 멸균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학적 소독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소독법에는 알코올, 과산화수소, 크레졸, 석탄산, 에탄올, 승홍, 포르말린, 역성비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알코올에 대해서 알아보면 70에서 75% 알코올이 소독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에탄올과 이소프로파놀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손이나 피부, 기구 소독 등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도 하며 3%의 수용액을 사용하며 살균력과 침투성은 약하지만 자극이 없고 발포작용에 의해 구강이나 상처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소독제로 구내염, 인두염, 입안세척, 상처 등에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해 시 발생하는 발생기 산소의 산화력을 이용하여 표백, 탈취,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소독제이기도 합니다. 보관은 차강 기밀 용기에 보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 또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크레졸을 보면 크레졸 3%, 물 97% 수용액을 말하고 10분 이상 담가두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이나 오물, 객담, 의류, 마포, 고무제품 소독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탄산을 보면 페놀이라고도 하고 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합니다. 10분 이상 담가두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환자의 오염 의류나 오물, 토사물, 배설물,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에탄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은 70%의 에탄올이 살균력이 가장 강하고 탈수 및 응고작용에 의한 살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자 형성 세균에는 살균 효과가 없습니다. 칼, 가위, 유리제품 소독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홍은 염화 제2수은이라고도 하고 0.1에서 0.5% 농도의 수용액을 사용합니다. 용도는 손 및 피부 소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액 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속 부식성이 있어서 금속류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피부 소독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면 되겠죠. 도제법은 승홍 1, 식염 1, 물 98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말린을 보면 포르말데히드 35% 수용액으로 가스 소독제로서 무균실, 병실, 거실 및 고무제품, 금속제품, 플라스틱 제품 소독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성비누가 있는데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일종으로 세정력은 거의 없지만 살균력은 강합니다. 냄새가 거의 없고 무해하고 자극성과 독성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에 잘 녹아 흔들면 거품이 납니다. 10% 용액을 200에서 400배 희석하여 손소독에 사용할 수 있고 0.01에서 0.1%로 수지, 과일 및 채소, 식기소독 사용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에탄올, 승홍, 역성비누가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데 승홍의 경우는 금속의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금속류 소독에 적합하지 않고 상처가 있는 피부 소독에도 적합하지 않겠죠. 역성비누의 경우는 세정력은 거의 없지만 살균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냄새가 거의 없으면서 무해합니다. 자극성과 독성은 적고 물에 잘 녹아 흔들면 거품이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곳은 수지 및 과일, 채소, 식기소독에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역성비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기구 소독 개별 기준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종류, 재질 및 용도에 따른 구체적인 소독 기준 및 방법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소독 방법에는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소독 대상물의 성질과 병원체의 저항력, 병원체의 아포 형성 유무에 따라서 소독 방법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상별 살균력 평가에서 입구나 카운터, 대기실,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의 경우에 실내 위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구는 청결하게 항상 관리하고 입구의 실내화를 준비하여 오염물질의 전파를 예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카운터 주변에는 불필요한 물건은 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운이나 방석, 쿠션 등은 자주 세탁하여 청결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대기실의 고객용 테이블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통을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로 옷이나 가운류 등의 보관 장소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 샤워실은 매일 청소하고 바닥이 건조함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한 번 고객이 사용한 타올이나 매트는 교체하고 사용한 것은 뚜껑 있는 통에 보관하면 되겠죠. 아홉 번째로 벽과 바닥은 비누와 락스 등의 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독한 뒤에는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화장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 방향제나 화장지, 비누, 핸드로션, 타월 등을 구비해 둡니다. 11번째로 화장실 출입문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은 물기가 없도록 하여 미끄럼을 방지해야 됩니다. 12번째로 세면대나 변기는 이물질이 없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기구 및 도구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용에 사용, 보관 및 소독에 사용되는 전자제품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구나 도구는 소독 전에 세제를 푼 미온수에 담갔다가 세척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어 둡니다. 세 번째로 기구의 재질과 용도에 맞는 소독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용품 위생관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용품은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사용 후 폐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타올은 삶아서 세탁하고 가운은 고객마다 새 것으로 교환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해면 스펀지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분야별 위생 소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실내 환경의 위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위생관리 기준은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 정화시설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합니다. 액티브 러닝 체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청소를 해야 하는 실내 공기 정화시설 및 설비에는 첫 번째 공기정화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와 연결된 급배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규제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 허용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1시간 평균치 25 ppm 이하고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1시간 평균치 1000 ppm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는 1시간 평균치 세제곱미터당 120mg 이하고 미세먼지의 경우는 24시간 평균치 세제곱미터당 150mg 이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야별 위생소독 중에서 두 번째로 임용기구의 소독 기준 및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소독의 종류에 따라서 소독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소독의 경우는 1제곱센치당 85W 이상의 자외선을 20분 이상 쬐어주면 됩니다. 건열멸균 소독은 섭씨 100도씨 이상의 건조한 열에 20분 이상 쐬어주면 됩니다. 증기 소독의 경우는 섭씨 100도씨 이상의 습한 열에 20분 이상 쬐어주면 되겠죠. 열탕 소독의 경우는 섭씨 100도씨 이상의 물속에 10분 이상 끓여주면 됩니다. 석탄산수 소독은 석탄산수, 즉 석탄산 3%, 물 97%의 수용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석탄산수에 10분 이상 담가두면 되겠습니다. 크레졸 소독은 크레졸, 즉 크레졸 3%와 물 97%의 수용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크레졸수에 10분 이상 담가두면 되겠습니다. 에탄올 소독은 에탄올 70% 수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두거나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 또는 거즈로 기구의 표면을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의용 종사자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임용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 미용을 할 것. 두 번째로 미용기구는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면도기는 1회 면도날만 손님 1인에 하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용사 면허증은 영업소 안에 게시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 영업소 내에서 미용업 신고증,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피부 미용을 위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 점 빼기, 귓볼 뚫기, 쌍꺼풀 수술, 박피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영업장 안의 조명 룩수는 75 룩수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의 경우 영업소 외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5개 광고물 관리부에 적합하게 최종 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지불 요금표에는 일부 항목, 즉 5개 이상 일부 항목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로 임용사의 위생복을 흰색으로 하는 것이 좋은 주된 이유는 오염된 상태를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중 상처나 피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석탄산, 2번 과산화수소, 3번 포르말린수, 4번 치아염소산 나트륨.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상처나 피부 소독에 가장 적합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과산화수소의 경우는 강력한 산화력에 의해서 우리 미생물을 살균하는 소독제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3%의 수용액을 사용하고 자극성이 적어서 우리가 구내염이나 인두염, 입안세척, 상처 등에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분해 시 발생하는 발생기산소의 산화력을 이용해서 우리 표백이나 탈취, 살균 효과를 나타내는 소독제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과산화수소라고 했죠. 자, 그러면 상처나 피부 소독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 답이 되죠? 바로 과산화수소가 답이 되겠죠. 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소독 방법 및 분야별 위생 소독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